투덜투덜 됐는데요. 예, 아까 전 토론토에서 온 신세계 지사회를 맡고 있는 제이종이고요. 지사장 치고는 좀 나이가 좀 젊어요. 그래서 다들 공항에서 다들 지사장 맞냐고 그러시는데 지사장 맞습니다. 제가 지사장이고요. 저 간단하게 뭐 제 개인 소개하면요. 저는 캐나다 간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14년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만 해서도 아버지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이민 가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버님이나 부모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어떤 경험을 통했다 할지라도 지금 저도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사는 그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뭐 가진 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곳이 캐나다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신세계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초이스를 준다 그래도 저는 캐나다 가서 살 마음이 있어요. 캐나다가 좋고요. 제가 오늘 그 세미나 내용은요, 그 정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크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뭐 작게 이야기하면 5가지로 나눌 거예요. 한 가지는 주택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학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사업 관계, 비즈니스 관계 설명드릴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기타 문제인데, 이제 기타 이제 주의하실 점이나 랜딩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다들 아까 전에 제가 이사님 이야기 하실 때, 그 다음 사장님 이야기 하실 때 뵈니까 다들 이렇게 보셨어요? 다들 왜 이렇게 다 신경질 나신 분들 같으세요? 그 분위기가. 저 뒤에 있으면서 아까 뭐 이사님이 뭐 직원들한테 욕을 했다 뭐 어쩌다 그러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서 있으면서 저 얼굴 펴십시오. 그리고 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제가 세미나 하는데 누군가가 조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 옆에까지 가서 깨우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토론토, 이제 밴쿠버 지금 두 도시를 두고 지금 세미나를 하는 거라 지금 밴쿠버 지사님이 뒤에 계시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야 토론토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사장님도 밴쿠버 좋다 이야기 하실 거고 저도 토론토 좋다 이야기 할 거니까요. 잘 판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토는 지금 현재 밴쿠버보다 5배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밴쿠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시가 좀 작죠. 토론토 전체 크기는 서울의 1.5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토의 모든 건물이나 간판이나 모든 스타일이 196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겉 모양이 사치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좀 후지근해 보여도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한국 계신 분하고 똑같이 평화를 누리고 살고 계세요. 지금 현재 토론토는 인구가 600만입니다. 밴쿠버는 제가 알기로는 200만으로 알고 있고요. 이 600만은 GTA라는 게 뭐냐면 Great Toronto Area라 그래서 이 토론토를 다 이제 위성도시를 합한 그 인구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다운타운이 3개가 있어요. 메인 다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영하고 생클레어라는 동네에 또 다운타운이 있고 그 다음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압구정동이다 뭐 강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스욕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토론토에서 가까운 데 다들 사셨어요. 특히 노스욕에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만든 파락군 지역이 노스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았고 노스욕에 콘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다 모여 사셨는데 지금은 다들 북쪽으로 올라가 계십니다. 북쪽이 바로 노스욕하고 붙어있는 동네가 토닐이라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리치몬드 힐이라는 동네, 뭐 오로라, 마캄 도시가 굉장히 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경유를 보면
처음에 노스웨이 쪽 콘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콘도, 제가 나중에 주택상 설명드리겠지만 콘도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을 1년에서 2년을 하시다가 비즈니스를 찾으시거나 사업체를 직장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옮기는 지역이 소닐, 리치먼드 힐 지역으로 가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또 몇 분이 미지사가라는 위성도시, 즉 한국으로 말하면 분당이나 일산 개념이에요. 위성도시인데 그 도시도 인구가 70만이 넘습니다. 미시사가 자체만으로도. 이제 거기로 또 많이 가시고, 한인타운은 코리아타운이라고 해서 한인타운은 세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다운타운에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파라군 지역인 노스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지사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민을 오실 때 이렇게 여담이지만 이민을 오실 때 그 이삿짐 사장님 안 계시죠? 이삿짐 보내실 때 무진장 갖고 오세요. 어떤 분은 쌀도 가져오시거든요. 쌀, 고추장 다 가지고 오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거기 다 있어요. 한국에 없는 것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LA에서 물건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한국 거도 직수입하고 LA에서도 제조하는 것들도 토론토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식품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민 가실 때, 이제 텔레비를 보고 그러면 막 우시고, 막 죽으러 가시는 것처럼 막 가족들하고 막 그러고 출발을 하시잖아요. 공항에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눈이 다들 팅팅 부어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반, 2년이 지나면 한국을 안 나가세요. 그만큼 여자분들한테는 천국인 나라가 캐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남자지만 지금 남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남자분들은 지옥입니다. 캐나다가. 그러니까 여기 사회하고 캐나다 사회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애들한테도 천국이고요.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지역 분포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포닐이다, 리치몬힐이다, 말캄이다 막 이야기를 한들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니까 적기만 적어 놓으실 거예요. 포닐이 괜찮구나, 리치몬힐이 괜찮구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지사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많이 드릴게요. 지금 시간상 제가 많은 정보를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드리고 갈게요. 제발 졸지는 않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이 주택상입니다. 자, 주택상을 보시면 아까도 사장님이 거의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인터넷사에도 발달돼 있고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아파트라는 것이 있고 콘도라는 것이 있고 타운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디태치 하우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곳이 콘도입니다. 콘도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로 선호하시는 데가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왜 그렇게 타운하우스를 가신 분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의 경우는 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가시냐면요. 아파트와 콘도의 틀린 점은 꽤 많아요. 자, 콘도를 먼저 이야기 드리면 콘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1,500불이다. 2,000불이다 라고 이제 가격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기세, 물세, 관리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집안에는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기, 그 다음에 전기 오븐, 밥 해먹는 거요. 전기 오븐,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세탁기, 드라이기, 냉장고, 전기 오븐, 세척기까지 이 5가지가 모든 콘도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는 24시간 항상 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아무나 왔다 갔다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이나 지하에 모든 퍼실리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하는 곳, 그 다음에 당구장, 그 다음에 스쿼시장, 그런 등등 사우나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다 무료입니다.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콘도 개념이고요. 아파트는 뭐가 없냐면 또 콘도에 하나 빠졌네요. 콘도에는 또 포함되어 있는 게 히터하고 에어컨이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어디 북극인지 아시는데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에어컨이 있지 않으면 여름에 무지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얻으신 분한테 물어보면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냐 그러시니까 캐나다 추운데 뭐 그러시는데 그 아파트 1년 사시면 다 나오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콘도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원이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실리티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건물 자체에 없습니다. 뭐 수영장도 없고, 뭐 운동하는 데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콘도와 이제 아파트의 큰 차이점은 아파트는 25년이 지난 콘도를 아파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콘도가 많이 틀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혼동을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요즘에 뭐 분당이나 좋은데 뭐 삼성이나 해서 잘 짓고 있잖아요. 그게 콘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개념으로 지은. 그러니까 베란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오래된 거를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뭐라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건가? 모르겠어요. 오래된 거.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낙후된 거를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한국 분들이 여기 고급스러운 데 사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맨 마음을 답답해 하시는 곳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주택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른 데 전략을 하시더라도 주택 공간만은 처음에 스타트하는 그 주택 공간을 콘도를 얻으시라고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콘도의 차이점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콘도일 경우에 콘도가 1,500불이라면 아파트가 한 1,100에서 1,200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고 계산하시면 운동이나 뭐 수영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 이용 가치성을 생각을 하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면 그 가격 같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밴쿠버를 가시든 밴쿠버에는 저 콘도가 없어요. 콘도가 없대요. 그건 나중에 밴쿠버 지사님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토론토에 오시면 가능하면 콘도를 저렴하게 얻으셔서 그 이민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처음에 오시면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리고 막 겁나요. 모든 게 겁이 나고 뭐 외국 애들이 내가 실수한 거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화장실을 가도 그냥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 뭐 그냥 서서 오줌 누면 되는데도 괜히 몸에 신경도 쓰이고 막 그러세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도 허리가 아프시대요. 하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무거나 아닌데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토론토가 또 많이 또 좋아진 게 저희들 이민 갈 때보다 한인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 영사관에 지게된 것만도 86,000명이고요. 토론토에만. 그 다음에 유동인구, 유학생이나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 모든 다 통틀어서 한 14만 명이 된대요. 지금 현재. 많이 늘었어요. 급속도로. 지금 많이 늘었는데, 또 거기도 이제는 2세들도 있고 저희들 같은 1.5세들이 이제 자라서 전문인으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론토 같은 경우에 그 원래 북미 사회가요. 경찰은 백인들이 다 잡고 있었던 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경찰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회계사,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시니까 예전처럼 뭐 한국 사람한테 당한다 어쩐다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뭐 전화 한 통 하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라고 그 한마디만 물어봐도 다 대답을 주고요. 또 저희같이 전문 랜딩 서비스 팀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한국보다는 더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 너무 배척 안 하셔도 돼요. 이민 오시는 분이 이야기가 첫 마디가 저희들도 이민 갈 때 14년 전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가서 한국 사람만 조심해. 그러면 성공한다 그랬대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상 오시면 한국 사람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영어를 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이민 정착을 하겠다. 왜? 영어를 못 배우니까 애들 교육에 문제가 크니까 저는 정반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토론토에 한국 사람이 있으신 데에서 1년은 지내십시오. 처음에 오셔서 영어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학교만 보내면 여기서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자기들이 영어 다 늡니다. 저도 뭐 어떻게 영어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고요. 애들은 다 영어를 하는데 문제는 엄마 아버지죠. 애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아까 다른 이야기 또 하겠지만 ESL을 가시잖아요. ESL을 가시는데 이제 ESL의 단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처음에는 겁이 나시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장파악이 되시면 막 놀러 다니세요. 놀러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 전화 통화하기 무지 힘들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어포인트 해서 그 메시지를 남겨놔요. 돌아오시면 전화 좀 꼭 주십시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왜 이제 그게 단점이냐면 한국 사람이 많으시다 보니까 듣는 정보가 너무 많으시고 그 정보에 의해서 ESL을 오래 안 다니세요. 왜 안 다니냐면 이제 불안해 하시잖아요. 분들이 오시면 야, 난 가져온 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달 스펜드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야, 이거 거지 되겠다. 굉장히 조박해 하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야, 그냥 1년 동안 놀면서 영어 공부해. 흘러갈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시고 여기 현 사회를 먼저 아시고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시고 찾으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진짜 급하세요. 모든 분들이. 한국 분 전체가. 근데 그거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캐나다 토론토 오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에 막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 애들한테 소리 하나 던져놓으면요, 그 애들은 그 소리를 닦고 무진장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한국은 소리 내니까 막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모든 게 조금 슬로우해요. 그 대신 슬로우하는 대신에 2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말을 빨리 했거든요. 캐나다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조금 템포가 좀 늦으니까 이렇게 변하시게 되고요. 여담으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님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장군인가 군인에서 26년이나 계셨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하시냐면 저희들은 아버지하고 외식을 안 나가요. 왜? 오다 해놓고 음식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니까. 배가 들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캐나다 갔었을 때는 저희 아버님 몇 년 동안 아프셨어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을 해도 항상 늦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고 이민 가실 분들이니까 마음가짐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공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노력을 주시고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말했지만 아파트하고 콘도에 틀린 점은 그게 틀리고요. 이제 타운하우스, 많은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가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가족 관계가 애들이 좀 있잖아요. 콘도는 아무리 평수가 크고 돈을 더 줘도 투베드룸 플러스 덴이라 그래서 그게 거의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 2개에 유리로 된 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방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덴을 어떻게 다 막으셔가지고 방으로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뭐 안방 쓰고 뭐 알레미를 작은 방 주고 뭐 그러시던가, 아니면 아예 투베드룸을 얻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작은 방에 해주는데 잠만 주무시고 큰 방을 애들을 다 줘버려요. 침대를 2개를 놓든가, 만약에 남자애들 둘이나 여자애들 둘이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답답하시니까 편리는 하지만은
애들 방을 다 주고 싶은 부모님이 마음이라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뭐가 틀리냐면요. 타운하우스는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타운하우스는 1,600불이다 한 달에 1,6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타운하우스에는 전기세, 물세, 관리비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플러스 자기 쓰는 전기, 물세, 그 다음에 뭐 가스, 그 다음에 관리비용을 별도로 내셔야 되죠. 그게 한 타운하우스당 이렇게 에버리지로 한 300불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타운하우스 하나 나왔는데 1,500불이다. 그럼 총 한 달에 들어갈 돈이 한 1,800불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타운하우스에는 모든 퍼실리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단지식으로 이제 집으로 돼 있는데 보통 타운하우스는 예를 들어 30평짜리 타운하우스다 그러면 1층이 10평, 2층이 10평, 3층이 10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좀 좁아요. 방은 많은데 그것도 연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2, 3년 정도 계시다가 여유가 되시면 사시는 게 디태치 하우스예요. 디태치 하우스가 한국말로 하면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은 보통 방이 4개입니다. 4개고요. 뭐 설명 그렇게 뭐 상상이 안 해도 되는 식으로 뭐 집 하나에 앞에 뜰이 있고 뒤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를 렌트를 하는 경우는 많이 비싸요. 하우스들은 보통 시작이 2,000불 이상입니다. 웬만한 하우스들이 2,000불 이상이고 플러스 내가 똑같죠? 타운하우스보다는 한 100불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집이 다들 크기 때문에 전기세, 물세 관리 비용에 100불 정도 더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에 하나가 잔디 깎아야 되고요. 눈 치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가시면 뭐 여자분들도 눈 치우고 잔디 다 깎으시기는 하지만 그 남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불에서 100불이 더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집 이제 관계에서 한 1, 2년이 지나시면 집을 사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그 매달 1,600불, 1,700불 내고 살면 이 돈 다 날아가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렌트를 산다 그래서 돈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십니다. 물론 자동차 설명할 때 그 리즈하고 파이낸싱하고 캐시 주고 사는 게 디퍼런 점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600불이라는 콘도에 사는 분이 집을 사셨어. 근데 집을 사는데 캐시로 다 주고 사면 되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안 주죠. 캐나다는 25% 이상만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은행에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융자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융자가 25년 이렇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작아요. 이자율도 낮고 지금 현재 고정으로 해놓은 게 뭐 3.2%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동이 뭐 4% 조금 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 집에 투자할 돈으로 사업을 하시고 이제 집에는 이제 10% 정도 지금 벌써 뭐 하품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 한 25%만 다운을 하시고 나머지는 몰게지를 얻으십니다. 자, 1,600불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세, 물세,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집을 사시게 되면 몰게지를 1,600불로 낮췄다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래, 내가 1,600불 내는 거를 그냥 은행에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내 집을 만들겠다. 1,600불을 맞추셨어요. 플러스 들어간 돈이 뭐냐면 자기 집이니까 전기세, 물세, 관리비용 별도로 들죠? 그 다음에 property tax라 그래서 정부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쓰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이 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연도에 따라서 또 레노베이션도 해줘야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토탈적으로 하면 한 달에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0에서 1,100불은 들어갑니다. 그게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사서 렌트 보다가 이득을 보시는 게 한 400불, 500불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집을 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집을 사시지 마시라는 거죠. 혼돈이 생기시게 되면 나중에 자기 계획보다 막 흐트러지시니까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 세미나 이야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손님들을 저희들이 랜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좀 생기셔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주택관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제 학교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주택을 정하실 때 이제 학군이 정해집니다. 캐나다는. 사는 데서 학교를 가요. 내가 이 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집은 여기인데 이 학교는 못 갑니다. 물론 가려면 억지로라도 가겠죠. 우리 한국 분들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여기 사시면서도 애들 학교를 넣어요. 참 희한하게 넣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주위 있는 사람 어떻게 꼬셔가지고 그 주소에서 넣으세요. 애들은 매일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제 학교 이제 시작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반칙 방법을 뺀 정식적인 관계에서는 자기 주소에 따라서 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다들. 제가 우스갯소리 여담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시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영어 학원 다니시고 영어 공부하시죠? 문법 공부하지 마시고요. 빌런 가지 마시고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우리 한국 분들은요, 하나 단점이, 저도 여기 한국 교육을 받았지만, 영어 문법 무지 잘하세요. 오히려 현지인보다도 문법은 더 강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데 읽는 것도 잘하시는데, 말하는 거. 진짜 못하세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가장 아버지가, 우리 손님이에요. 그냥 누구라 이름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분 중에도 토론토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인권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박사세요. 안 믿어지시겠어요? 그분은 박사셨고 한국에서도 진짜 내노라는 기업에 계셨던 분이셨고 애들을 데리고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딸내미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다가 알게 됐던 케이스인데 아버지가 맥도날드를 갔대요. 맥도날드를 아버지가 싣고 4명이 간 거예요. 또 한국은 또 가부장적인 그게 있어서 아버지가 다 오다를 하잖아요. 이거 맥도날드 가면 현지인들이 막 일을 하니까 바쁜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또 옆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답을 하셨는가 봐요. 어떻게 해서 대답을 했냐면 나중에 하는 일이지만 여자가 뭘 물어봐요. 너 콜라 할 거냐, 뭐 햄버거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냥 예스밖에 없어요. 다 예스 하셨대요. 나중에 그 애가 진짜 맞냐? 그런데 예스.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니까 왜 4명밖에 안 하는데 오다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몇 번을 물어봐도 예스 예스 하니까 계산을 했대요. 뭐 돈이야 뭐 잘 모르시니까 뭐 얼마나 차지하든 돈을 내세요. 특히 한국 분들 이민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폐만 내세요. 왜? 잔돈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쓸 줄은 모르니까 집에 가면 잔돈이 이만큼씩 쌓아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샀는데 햄버거가 8개가 나왔고요. 음료수가 16개가 나왔어요. 왜냐면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웃으시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막 혼돈이 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외국에서 뭐 다니셨던 분들은 막 그런 거는 별 문제 없이 그걸 하시는데 그래서 그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음료수를 다 마셨대요. 왜? 아까워서. 테이크아웃도 못 하잖아요. 여기 다 병원으로 다 먹은 건데. 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 다른 두 번째 케이스 분들은 그 분은 의사세요. 한의원 의사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없죠. 운전해서 들어가서 물건 사가지고 가는 거. 캐나다는 겨울이 춥다 보니까 커피숍, 뭐 햄버거집, 뭐 웬만한 데가 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뭘 원한다 오다를 하고 두 번째 윈도우에 가서 그 얼마나 돈을 정산을 하고 세 번째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냥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집에 가는 게 드라이브 스루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느 비즈니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의원 아저씨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 대구 분이신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윈디스라는 그 햄버거 집에서 매니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를 안 뺀대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냐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대구 말씨로 이 사람이 돈 냈는데 빵을 안 준다고 나를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라고 나 차 절대 못 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왜 차를 안 빼며 왜 돈을 줬는데 빵을 안 주는 걸까. 그래서 그 사람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의 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다까지는 잘 하셨어요. 두 번째 돈 내셨죠? 그러면 거기서 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 인도로 돌아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생님께 돈을 내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이게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빵도 못 받고. 그러니까 차를 대놓고 빵 달라고 계속 영어가 안 되니까 브레드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손대고 브레드 달라고.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에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전화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웃으시죠? 그런 경우 꼭 생긴다고요. 주유소 가서도 굉장히 웃겨요. 주유소 가면 여기는 다 왜 넣어주잖아요. 그럼 차를 탁 세워놓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기름 넣어주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레이딩 서비스 할 때 이쪽은 풀 서비스고 이쪽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 기름 넣으실 줄 알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오시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불안하시니까 풀 서비스로 많이 가세요. 캐나다에서 풀 서비스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노약자들, 장애자들,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울 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은 또 이 화살표를 잘 보셨는지 그 셀프 서비스에 차를 대놓고 기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차를 옮기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셀프 서비스 하는 데니까.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싸움이 났어요. 외국인하고. 그 싸움을 내가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얘를 고소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한국은 먼저 때리면 무조건 고소할 수 있다면서요. 먼저 자기가 맞으면. 이게 외국에 가니 너무 막 무리하게 행동을 하시니까 밀고 그러시니까 얘를 쳤나봐요. 쳤다고. 근데 캐나다는 한국어가 틀립니다. 고소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생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민을 오셔서 그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많은 해프닝이 생기세요. 저희들도 지금 14년, 15년 지났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아부자하고 저하고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외국 애들이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이상한 구두를 신고 이만한 장화를 신고 다녀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꾸만 신발이 젖으니까 캐네디언 타이어라는 곳이 있어요. 캐네디언 타이어라는 곳에 모든 걸 다 파는데 갔더니 장화가 있는데 그 장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밑바닥은 고무로 쫙 입고 흰색 털로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발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2개를 사서 신고 트럼프를 막 활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우리를 딱 보더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신발, 밖에 신발을 왜 안 신고 안에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다니냐. 진짜 아버지하고 저하고요.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너 새끼 왜 안 알아봤어? 그러셨는데 그 진짜 보기에는 밖에 신어도 될 만한 신발이고 우리가 우리도 바보가 아니니까.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이민 가서 개밥 그 통조림 산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개 그림이 안 그려져 있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nyway,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그 식사 시간이에요 지금. 제일 그 안도를 두시는 게 교육 문제세요. 이민을 가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나는 이민 가는 게 이유는 애들 교육 때문에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좋지만 가시는 부모님들도 좋기 때문에 가는 거고 행복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자, 교육 문제를 보시면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초등교육이고 하나는 고등교육입니다. 물론 초등교육 전에 킹덤 가든이라고 해서 유치원에 관련 서비스가 있어요. 캐나다는 4살 때 애들이 학교를 갑니다. 4살 때. 4살 때가 가는 것이 주니어 킹덤 가든이고요. 5살이 되면 시니어 킹덤 가든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일주일 내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월, 수, 금이나 아니면 뭐 날짜가 좀 틀려요.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애들을 케어를 합니다. 이제 그게 킹덤 가든의 그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1학년, 국민학교 1학년부터 국민학교 8학년까지를 초등학교라고 해요. 초등학교를 그러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고등학교 교정입니다. 아까 이 비디오에 나왔지만 온타리오에는 2년, 3년 전만 했어도 OAC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12학년으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는 거는 시험 없이 내신 성적으로만 갑니다. 100%. 근데 11학년, 12학년 성적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학교는 이제 국민학교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학교는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엄마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너무 학교는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매일 놀게 뭐 옷만 챙겨오라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드리는 건 아니라
지금 어머님들이 이민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애들, 여기 지금 현지에서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데 가서 더 빨리 성장하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한국 사회방식을 갖고 계시면서 캐나다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특히 엄마들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서 놀든 뭘 하든 배울 거는 다 배우고요. 배울 건 다 배우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여담을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도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도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니까 저가 엄청 딸려요. 아무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외국에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계시니까 어느 부분은 저하고 동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애들은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들 보내면 6개월, 1년 사이 영어 다 해요. 놀랄 만큼 영어 다 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이 학교만 보내시면 되고 애들 오면 날마다 텔레비 끄고 컴퓨터 끄고 막 매일 전쟁으로 사시는데 아프세요. 다 영어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와요. 저 큰애가 지금 6살입니다. 6살인데 우리 애는 1살 때부터 거짓말 안 드리고요. 그 킨더가든 들어간 4살까지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계속 한국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우리 애가. 그런데 주니어 킨더가든을 갔다 오지 시니어 킨더가든인데 1년을 지난 지금 현재는 한국말을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영어로 갑니다. 반반 썼다가 영어로 따라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입식은 아니지만 텔레비를 보면서 학교 가서 들으면서 애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요. 문제는 부모님이지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애들 학교만 보내시면 되고요. 조금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자제분을 데리고 있거나 중학교 좀 지나서 지금 어느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만 튜터를 시키세요. 국민학교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영어 자정도 다 배우고요. 공부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이 성장해 가고요. 국민학교를 내가 설명해 드리면 저도 캐나다에서 왜 애들을 교육시키고 싶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나중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외롭고 비즈니스 못 잡고 뭐 그런 관계로 힘들어는 하시는데 애들을 학교를 한번 찾아를 가거나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요. 잘 왔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하나 좋은 게 선생들이요. 학부형보다도 낫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게 자기 자식처럼 진짜 가르쳐요. 그리고 애들한테 너는 이건 못해라는 말을 안 해요. 항상 너는 이거 잘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애들이 항상 밝아요. 항상 애들이 그래요. 방학 때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우리 한국 애들한테도 방학 학교 가려고 아무도 안 간다 그러죠. 우리 캐나다 애들한테도 애들 보고 놀다가 엄마 언제 방학 끝나고 물어보는 게 캐나다예요. 진짜로. 그리고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버스가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스쿨버스가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1등 3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부모를 보지 않는 한 애를 내주질 않습니다. 학교 킵하고 있어요. 안전도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튼 백화점이라는 욕딜이라는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어요. 우리 캐나다는 백화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같이 모여있고 다 연결이 돼 있는 큰 쇼핑센터예요. 그 욕대일이 엄청나게 바쁜 욕대일인데 꼬마가 몇 살인지 저도 모르지만 꼬마가 엄마가 쇼핑을 하다가 잊어버렸고 그 부모가 신고를 했고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이 그 애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무슨 그 일을 했냐면 백화점 전체 입구가 수십 개가 되는 입구를 다 셧다운 시켰어요. 애 찾을 때까지 3시간 동안. 거기서 피해액이 엄청나요. 근데 웃긴 거는 그 가게의 모든 주인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시면 알겠지만 스쿨버스가 쓴다. 애들이 건너는 육교다. 다 사람들 바짝 긴장해서 살아요. 되게 주의를 해요. 난 여기 오면서 겁나는 게 야, 저 애는 어떻게 혼자서 저 부모 없이 이 위험한 데를 어떻게 다니는지 불안해요. 저도 여기 와서 운전을 하지만 한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세요. 왜? 내신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니까. 긴장을 하시는데 이 고등학교 같은 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애들이 자제분이 고등학교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과연 와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나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실 것 같은데 젊은 부모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내려두면 다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저같이 나이 들어서 온 사람들은 조금 애들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 대학교는 5년 이하 캐나다에서 교육을 했거나 북미 아니면 영국에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토플을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학교가 600점이고요. 전문대학교가 550점에 토플을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미국이 대학교가 더 유명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캐나다 사시면 나중에 그 상황이 바뀌세요. 미국은 토플이 550이에요. 전문대학교가 500이죠. 근데 우리는 600입니다. 캐나다는. 그리고 온타리오에 종합대학교 16개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가 제일 중심지인 이유가 대학교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명문대학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저도 토론토 대학 졸업을 했는데 토론토 대학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서울대학교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과마다 다 유명한 대학이 다 틀리니까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토플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나이에 비해서 학년을 바로 들어갔을 때 영어를 배워서 따라갈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방안이 다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은 한 단계 낮춰서 넣어달라. 한 학년을 낮춰서 넣어달라. 왜? 그만한 1년의 여유를 가지면 그만큼 애들이 영어를 배우고 제 학년을 따라갈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세요. 애들 나이에 맞춰서 고등학교는 그냥 넣으면 돼요. 왜? 1년 먼저 언더로 해서 집어넣나 12학년이 지나서 1년을 더 하나 똑같은 과정입니다. 12학년을 마치다고 해서 무조건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정도 여유가 더 있습니다. 학교에서. 크레딧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요.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캐나다는. 학점제예요. 32학점을 이수를 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이 됩니다. 그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다 스케줄을 잡아줘서 어디가 실전을 하게 하죠.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년이 왜 필요 없냐면 학점은 애들이 다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학년 수학을 패스를 못했다. 그런데 내년에 11학년이 됐다. 학년은 11학년이지만 과목은 또 10학년 수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을 다 찾아다니죠, 애들이. 대학식으로 강의실을 찾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학점에 그 학년에 구애를 두지 마시라. 왜? 이걸 패스하면 이걸 해야 돼. 어떤 애는 10학년인데 11학년 수학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학을 빨리 하는 애들은 왜? 썸머스쿨이 있고 나이스쿨이 있어요. 1년에 고등학교에서 딸 수 있는 크레딧이 맥시멈이 8개입니다. 4개에서 8개를 딸 수가 있고요.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썸머스쿨 때 하나를 딸 수가 있고요. 나이스쿨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딸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애들은 푹푹하다 보니까 여름에 방학이 3개월인데 한 달은 썸머스쿨을 꼭 해요. 이 썸머스쿨의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냐면 1년을 공부하다가 학점이 미비한 학점을 보충하는 수업으로 해주는 건데 한국 애들은 그래도 이민을 온 애들은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부모님들이 펼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점은 다 패스를 해요. 웬만한 애들이. 그래서 놀지 않고 또 학점을 미리 따버려요. 썸머스쿨을 여기 이용하는 거죠. 나이스쿨까지 이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는 1년 일찍 졸업을 해버려요. 애들이. 왜? 학점만 이수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교 어플라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기회는 되게 많으니까 이제 물론 고등학생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1년을 더 했는데도 대학교를 못 갔다. 그럼 어덜트 스쿨이라고 또 있어요. 무료 교육기관입니다. 애들 거기서 또 공부하면 학점을 자기 원하는 시간에 대학교처럼 가서 학점을 따서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갈 길은 되게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나중에 이거 끝날 때쯤에 또 이제 질문을 받겠지만 그거 좀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대학생인 자녀는 어떡하냐? 지금 여기 제가 뵙기로는 대학생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 어덜트 스쿨 가려니 영어도 시간 중에 1년, 2년 막 지나가죠. 그럴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칼리지입니다. 칼리지가 우리 말하면 전문대학교죠.
한국 분들은 종합대학과, 지금도 한국 많이 변했지만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를 너무 두세요. 근데 캐나다는 오히려 종합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그 과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대학교거든요. 저도 영어가 딸려서 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여기 대학 다니는 곳에서 트랜스포를 해서 옆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6개월 만에 저 퇴학당했어요. 왜? 숙제를 하나도 안 낸다고. 알아야 졌죠. 다른 애들은 막 적어대는데 진짜 처음에 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걸쩍걸쩍 한 반은 적어대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다 적어서 반은 적어대는데 옆에 애들은 막 적어대요. 숙제를 안 했더니 뭐 어떻게 학점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레코멘드한 게 뭐였냐면 너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를 다시 가라. 자존심 꾸지상해서 이 나이에 다시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니 저도 생각도 많이 했고 못 먹는 술까지 마시고 내가 왜 이민을 왔냐 아버지한테 막 승명들 내고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학교를 갔다 고등학교를 다시 갔죠. 가니까 해필이면 배정받았는데 세 사람이 여동생하고 같은 반이에요. 우리 여동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상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저희 부모님이 어느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죠. 근데 우리는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수학은 문제가 없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히스토리나 영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캐나다 패밀리라고 해서 그 가정, 한국의 가정이죠. 가정 국가 과목도 굉장히 어려운 게 영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열심히 또 다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우리 여동생은 영어를 3살밖에 안 해렸는데 영어를 패스를 했어요, 사실은. 패스를 하고 자녀들 종합대학을 갔고요. 저는 뭐 조금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패스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크레딧이 42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30개만 있으면 졸업이 가능한데도 내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24개의 학점을 줬어요. 항상 한국에서 공부한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캐나다에서. 24개에서 6개만 따면 졸업을 하는데 그 애들하고 2년을 반을 다녔으니 학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42개인데도 대학 못 갔어요. 영어가 없어서. 영어 12학년인데 영어 그 당시 OEC 13학년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지만 지금 영어 잘해요. 근데 그 당시는 영어 점수가 3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에버리지가 다른 과목 다 잘했는데 에버리지가 뭐 70점도 안 되니 뭐 어떻게 대학을 가요? 또 어차피 졸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근근히 나이스쿨 택해서 영어 선생님한테 막 선물도 주고 막 이상한 짓 해서 내가 외국 사람 들었네. 영어로 해야 되나 이제? 이사님 저 영어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That's okay? 예. Hi. 그런데 그 대학 잘 못 가고 칼리지를 갔어요 사실. 진짜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했었고 칼리지를 갔는데 칼리지에서 2년 공부를 했습니다. 세나이카 칼리지라는 곳에서 회계 공부를 2년을 하고 기회가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칼리지를 가서 종합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해요. 캐나다는. 그 편입이 뭐냐면 1년 교양 과목을 끝내고 2년 정보 과목에 B 플러스를 받게 되면 어느 학교든 어느 대학교든 어플라이가 가능해요. 그 어플라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mature students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학교를 갈 수가 있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회가 잘 돼서 토론토 대학을 가게 됐던 거고 거기서 졸업하고 회계사 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회계사에서 회계사가 아니고 회계사입니다. KPMG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죠. 그러니까 대학교 자격을 가진 애들도 기회는 있다는 거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자제분이 해야죠. 공부 안 하고는 거기도 그냥 못 들어가니까요. 자, 이제 교육 과정은 지금 그게 뭐 평균적으로 지금 다 설명드린 게 교육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막 길을 통격하실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런 우리 손님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제이야, 캐나다가 아무리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외국에 예쁜 애들이 쭉쭉빵빵이 얼마나 많아도 돈이 없으면 이 사람 만화 아니냐. 이거 매일 와가지고 매일 돈 쓰고 은행에서 돈은 매일 빠져나가는데 불안해하세요. 사업체가 다른 도시보다도 한인 인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이 캐나다는 직장이 없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플로이 레터이라는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통 40장, 50장 이래요. 사람 구하는 게. 사람이 모자라요. 고급 인력들이. 모자라는데 한국 분들이 직장을 못 잡는 이유는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스피킹 때문에 그래요. 라이팅이나 문법이나 리딩을 잘하세요. 다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애들이 사람을 뽑을 때 한국에서 일했던 백그라운드를 보통 다 돌려서 하시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외국 애들이 볼 때는 이거 진짜 괜찮다. 다들 그래요. 외국 애들이. 다 1차 통과하십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2차 면접이에요. 면접 다 떨어지세요. 그 면접이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다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손님이 나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요. 나 진짜 이 회사 다니고 싶은데 내가 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그 사람으로 듣고 싶다. 왜 말을 안 해주냐. 그냥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네가 나와 같이 가서 꼭 물어봐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제가 베레벨리 다 해요. 들어온 데 있으면. 나중에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참 부부싸움 나도 제가 가야 되고요. 제가 진짜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그 회사를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 사람 하이링 안 했냐 그랬더니 이야기가 뭐냐면 회사에서 A라는 물건을 만들어라고 오더를 할 경우에 이 사람 생각은 B라는 물건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회사에 큰 손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똑같이 설명해 줬더니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를 조금 임프로브를 시켜서 B 만들 물건을 A 물건을 만들게끔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를 일을 못하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분이. 우리 손님이. 그건 외국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인력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트레이닝 시켜서 가르쳐까지 회사에 공급주감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장을 하나도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 계신 분들 왜 지금 어느 은행을 가셔도 은행이 5개가 있어요. 한 캐나다에는 CIBC, 로얄, 스코시아뱅크,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 다음에 TD뱅크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데 한국 분들 무지 많이 일하세요. 외환은행도 있고요. 거기도. 네. 왜 이제 한국 분들이 하냐면 그 분야는 영어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왜? 한국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는 전문 텔러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봉급은 작아도 시간을 벌면서 어느 정도 스탑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일을 하면 잡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고 다른 데 또 더 큰 데로 어플라이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직종도 있고요. 많잖아요. 지금 캐네디언들이 한국 교민들이 1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한인타운을 이제 근래에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노르스역에만 한국 가게만 1100개가 넘어가요. 식당들도 무지 많고요. 전문집도 많고 한국 식품적 없는 거 없어요. 단지 인테리어가 안에 그 가게 인테리어라는 게 미장원 저 압구정도 미장원 이번에 자르고 왔는데요. 미장원 가니까 완전 최호화판이더라고요. 미장원이 왜 이렇게 호화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뿌리만 자르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멋있게 나는데 캐나다는 그런 게 없다는 것밖에 없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14년 살았지만 빵 안 먹어요. 우리 집은 계속 한식으로 밥 먹고요. 저 와이프 국민학교 3학년 때 이민 온 애예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리한데도 이게 저 김치 담아요. 김치 다 담고 거기도 김치 다 있고요. 한국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겁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교육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 ES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 ESL을 저희들이 이제 다 셋업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ESL을 다 가세요. 그러면 첫 한 2달은 진짜 열심히 다니세요. 진짜 아침에 보내고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당신 먼저 공부해, 내 다음에 공부할게. 그래서 시간도 잘 맞추시고 2달 잘하세요. 석 달 안 보이세요. 3개월째. 왜? 여름이 오거나 골프 시즌이 시작되면 남자들은 다 빠져요. 골프 싸니까 다 빠지고 또 막 핑계는 내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토론토에 있는 저희 손님들한테 호칭이 딱 2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좀 어린 게 아니라 저거 나이 많으시겠지만 좀 젊어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형수,
형수님,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다 어떤 직책이 있으시든 형님이에요. 근데 60 넘어가신 분들은 큰 형수님, 큰 형님이에요. 이제 그걸 통일하니까 나중에 토론토 오시면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형수님들이 잘 다니시는데 600만 중에 그 중국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 인구가 100만입니다. 100만. 중국 커뮤니티는요, 나중에 토론토 오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 중에 동양인이 백인을 무시하고 사는 나라가 토론토입니다. 왜? 중국 커뮤니티가 차이나타운이 7개가 있어요. GTA 안에. 외국 애들이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흑인이 백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출세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학교 유행이 무슨 유행이냐면 백인 남자가 동양 여자를 만나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만큼 동양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그 토론토 자체에서도. 그래서 은행을 가보시면 모든 매니저급 사람들이 다 지점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 동양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텔러를 가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고요. 어느 관공서를 가도 이제 중국 사람은 거의 다 있어요. 차이니스 유일 날 학교 애들 아무도 안 가요. 필리핀들 다 쉬워요. 차이니스 유일. 그만큼 동양의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이민을 정착을 하실 때, 이사를 가실 때 동양인이 무슨 이게 홍콩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동양애들이 많은 학교가 학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점들이. 단적인 예로 작년에 리치몬드 하이스쿨이라는, 제가 저도 리치몬드에 살거든요. 리치몬드 일 하이스쿨이라는 데가 1등을 한 이유가 동양애들이 많아요. 중국 애들, 홍콩 애들 공부 진짜 잘해요. 그 애들은. 왜? 제가 왜 ES를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과요, 중국 사람과의 틀린 점은 이 점이에요. 저희 손님들한테 매일 이야기를 드리는 게 비즈니스 없다, 직장 없다, 한탄만 하시는데 중국 애들은요, 처음에 딱 ES를 들어오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영어를 못해요. 못해요. 발음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뭐 구시적이 생겼고, 그래서 좋은 차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애들은 6개월, 1년까지 진짜 꾸준히 다녀요. 진짜 꾸준히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눈 온다고 안 가, 비 온다고 안 가, 한국에서 친구 와서 안 가, 야 친구가 비즈니스 보러 가지 안 가, 안 가다 보니까 아예 가지 마. 그냥 안 가세요. 근데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안 배우시는 것 같아 앉아있으면 야 이게 뭐 배우는 것도 없다, 뭐 이 정도 나도 아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꾸준히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꾸준히 다니세요. 저희 부모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는요, 골프를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ESL을 아마 지금 14년 동안에 한 달도 안 가셨을 거예요. 뭐 가는 중 마는 중 뭐 친구 오라 그러면 그냥 밥 먹는 점심시간 찾아가요. 학교를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오시려고. 우리 엄마는요, 집안일 때문에 자주 못 다니셨지만 그 키가 더 열심히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영어를 훨씬 잘하셨다. 지금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가 이민을 타고 왔을 때 집에 이렇게 집을 안에서 다 있는데 그분들 몇 분이 느끼실 거예요.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전화가 막 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딴 데 쳐다보고, 우리 엄마는 부엌에 가고, 우리 엄마는 나가버리고, 우리 동생과 나가 아버지가 세 명이서 눈치 보고 전화벨에 계속 울리는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젠슨이 머신이 있으면 넘어가 버렸는데 받을 때까지 울려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전화를 탁 드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요? 몰라.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거 좀 계속 하시면 싶고요. 왜 제가 영어를 자꾸 하시라고 그러냐면 어린애들이 커가는 영어를 하는 속도가 어른이 배우는 영어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 엄마는 한국말로 때리거든요, 애를요. 그 애는 영어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도 감정이 덜 상해. 왜요? 저놈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감정은 덜 상한대요. 근데 원래 한국말로 엄마가 예스 쳐서 그러면 더 기분 나빠서 더 때릴 텐데 그런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들이 컴플레인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무슨 일까지 하냐면 고등학생인데 이민 온 지 한 5년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잘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업관계로 한국에 많이 나와 계셨어요. 그 집은. 근데 이제 정착한다고 한 1년 반 전에 이제 들어와 정착을 하셨는데 애하고 사고방식이 안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싸움이 이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내보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앉아놓고 애가 한국말 좀 하는데도 이제 좀 디테일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쉽게 생각할 건 아니더라는 거죠. 애들이 여기서 배우는 그 캐나다 습관하고 어머님이 한국분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요 애들이 혼돈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사업을 떠나서 자식을 위해서라도 영어는 어느 정도 영어는 해주십사. 그리고 너무 빨리 그만두시면 안 되는 거지 ES를. 제가 지금 이 교육관계에서 ES를 더 많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답답해요. 겉을 때 보면 형수님이나 형님들을 보면 그러면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미 가실 분들이고 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좀 제발 6개월만이라도 좀 다니세요. 그 마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러죠. 아, 지사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뭐 6개월까지 못 다니겠나. 다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학생 부탁하고 2달만 지나면 또 안 가요. 제발 부탁이거든요. 제발 6개월 이상 다니시고요. 한 가지 뭐 더 좋은 점 말씀드린다면 토론토에 한국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한국 방송이 자체적으로 한국 방송국이 있어서 한국에서 하는 모든 소식을 정규 텔레비 방송으로 다 해줘요. 새벽 6시부터